48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요거 좌변에 있는 거는 몇 F' 몇인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몇 F' 몇이야 이거? H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 빼면 3이죠? 그리고 X가 똑같이 있으니까 3 F' X 좌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F'X는 4X 마이너스 우리 도함수 알고 있으면 부정조건하면 원래 함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정조건하면 fx 어떻게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x 분상수 c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1 집어넣으면 있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351번. 하고 이제 또 중괄호도 있고 순서만 뭐가 먼저야? 미분이 먼저죠. 미분하고 그다음에 다시 적분하고 그다음 미분하고 다시 적분하네요. 원래 함수 들어가죠. 근데 적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가 생기죠? 적분상수 C가 생겨야지. 이게 끝이에요. 없습니다. 뭘 구하래 문제에서? 라지 F0이 1일 때 F0은 몇이에요? 0. 얘가 1이니까 0 더하기 C가 1이면 C가 1이네요. 끝. 라지 F1이 1이다. 라지 F1이 몇이냐? 뭐 1제곱 몇이냐 이거? 100점 100? 그쵸? 10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352번. 우리 또 미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를 부정적분 해주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고 얘도 부정적분 해주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니까 우변만 우리가 부정적분 해보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우변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x 적분상수 c. 근데 적분하면 생기죠? 구분하려고 숫자만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 해주면 는 플러스 C2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계산해서 C1, C2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에다 0, 0 집어넣으면 1은 C1 끝났네.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C2 이것도 다 구해졌죠? 무변에 나와 있는 얘를 뭐 해보면 되겠죠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되겠네요. 맞죠? 조립제법 가능하죠? 뭐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 가지고 조립제법 해볼게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네. 곱한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fx고 하나가 gx야. 근데 더했을 때 나오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2가 되고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둘 중에 뭐가 fx죠? 오른쪽에 있는 거 2차가 fx가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fx는 2차, 그 다음에 gx는 1차 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53번 보겠습니다. 네. 351번. 이상해요? F0이 10이에요. 1이에요. 그 처음에 네. 죄송합니다. 여기 10이에요? 그럼 C가 10이에요? 110이에요? 할때 어? 뭐라고? 안에 거를 먼저 하고 하니까 CX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거야? 미분하고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기죠. 근데 다시 미분하잖아요. 그럼 적분상수 사라지잖아. 다시 적분하면 적분상수 생기고. 그러니까 CX가 아니라 그냥 C 하나가 남지. 근데 내가 10으로 잘못 적었구나. 예. 문제 10이 적었구나. 1인 줄 알았어. 그러면 110 되는데? 되겠다. 됐어요? 네. 중요하지 않아. 네, 중요하지 않아. 값이 중요하진 않아. 353번. 도함수가 제기가 되네요. F0이 0이고 F1이 10분의 9 집어넣어보자. 하기 전에 적분해보자. 부정 적분해보자. 자, x 부정 적분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부정 적분하면 3분의 1 x제곱이죠? 곱하기로 씁시다. 그 다음에 x제곱 적분하면 4분의 1 x제곱이죠. 여기 적용. x n제곱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야. n 플러스 1제곱. 적분상수 c.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이다. c는 0이네.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0분의 9다. 1 집어넣어야지. 이런 걸 나오면 우리가 뭐 이용해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분수꼴 도움분수죠. 그쵸? 오른쪽에 약간 그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한번 보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써볼게. 이런 꼴이죠. 이런 꼴. 이렇게 두 인수의 곱분의 1 아니 곱분의 3수로 돼 있을 때는 도움분수 이용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네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렇게 도움분수 해주는 거. 그럼 얘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여기 빼주면 1이죠? 생략되네요. 그럼 이거분의 1 빼기 이거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요. 첫 번째는 1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빼도 똑같이 1이죠? 그럼 이거분의 1 빼기 이거분의 1. 얘는 똑같죠? 얘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다 더하는데 민접해 있는 값들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는 걸 확인해 주시죠. 남는 거 이거 저거. 그래서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10분의 9가 되고요. 그럼 n 플러스 1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n은 뭐 나와요?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볼게요. 170. 355번.
실수 전체적 탑에서 미분 가능한 라지 fx의 도함수 스몰 fx. 그 말은 이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 스몰 fx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일 때 이때 가로 같을 때 k의 값을 구하시고 우리 뭐부터 해줘요? 그러면 이 스몰 fx를 부정적분 해봐야 되겠죠? 라지 fx 값을 구하려면 맞나요? 다들 보고 있죠? 적분상수 C1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적분 이걸 적분상수 C2 적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이용해주면 뭐냐면 미분 가능이라 했죠. 그러면 이 라지 fx는 뭐든 돼야 돼 무조건? 연속은 돼야 돼. 그럼 0에서의 극합값이랑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같은 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x는 0에서 연속이다. 그럼 0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0 집어넣는 거. 뭐야?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자, 그럼 라지 f2 구해볼게요. 라지 f2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 집어넣으면 몇이야? 4 빼기 3분의 8 몇이냐? 4 빼기 3분의 8 3분의 4 오케이 3분의 4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1은 21 끝났죠? 자, C1과 C2의 차를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 두 값이 어떻다 했죠 지금? 같다고 했죠? 연속 조건 때문에. 그럼 이거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K값 구하실 수 없어. 이렇게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번 보겠습니다. 357번. 이거 기억나요? 357번?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세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나온다 했죠? 결과가? f 프라임 x의 결과 어떻게 나온다 했어? 기억나요? 그치? 지난 시간에 말해줬나? 그치? 내가 이거 알려줬죠? 357번 원래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앞에 이거 배웠어 우리. 이렇게 나오면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더하기 y의 개수. 알겠죠? 이 꼴일 때만 가능해. 다른 꼴이면 이거 안 돼. 그래서 결국에 다른 꼴 때문에 원래 푸는 방법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f 프라임 0 문제 나와 있나요? 안타깝게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f 프라임 0을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y의 것이 나와 있나요? y의 것이 나와 있죠. y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마이너스 3x가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지. 이게 이제 조합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 나와 있어?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4래. 이거 0이면 마이너스 4는 f 프라임 0 마이너스 6. 따라서 f 프라임 0은 2임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함수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네요. 도함수 구했네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부정적분 해주면 원래 함수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겠지? 우리 원래 이거 문제 풀 때 그때 맨 처음에 설명할 때 x, y에다 뭐부터 집어넣고 하나 했죠? 다 0 집어넣고 해줘야 돼. 그럼 f0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c를 구할 수 있는 거지. x, y에다가 둘 다 0 집어넣어요. F0, EF0 더하기 1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C와 C의 값이 뭐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fx의 최대값 우리 얘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그럼 축일 때 최대가 되겠죠? 위로 볼록이니까 그거는 저 말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358번. 잠깐만. 다영이 빼고 나왔고 다영이는 또 금요일마다 안 오네요. 맨날 산지같이 늦어요. 만족할 때 G1의 값을 구하라. 문제 보면 fx랑 gx가 다항 함수라 돼 있어. fg 둘다 다항 함수입니다. 우리 이거 부정적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괜찮죠? 부정적분하면 미분한 거를 부정적분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고 또 우변을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죠? 자 생각해봐. fx에서 gx 뺀 게 4차가 됐어. 그럼 fx, gx 둘 중에 하나는 4차여야 되는 거야. 무조건 최소 4차. 그렇죠? 아니면 둘 다 차수가 같아서 빼서 이제 4차가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이거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gx가 1차라 생각해봐. 막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1차야. 그럼 1차랑 1차 곱하면 몇 차죠? 2차. 그걸 부정적분은 몇 차가 되죠? 3차 올라가죠, 그렇죠? 얘가 1차면 얘는 3차예요. 무조건 얘는 차수가 두 개 차수는 무조건 확인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얘가 4차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얘가 4차면 요 안에 있는 xgx는 몇 차라는 거예요? 3차. 그렇죠? 그럼 gx는 몇 차라는 거예요? 2차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뺀 게 4차라는 결과 때문에 이 fx가 4차고 이 gx가 2차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추론해줘야 돼요. 그래서 gx는 이렇게 줄 수 있어 없어? 괜찮죠? 거기다가 넣어줘요. 네, 그럼 fx는 요거를 이제 부정적분 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근데 요 C가 요 C랑 헷갈리니까 선생님 K로 바꿀게. 그래도 괜찮죠? F로 바꾼 거예요. 부정적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또 구분하려면 뭐로 둘까? D라 둘까 그냥? 이거 두 개를 뭐 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빼는 거죠? 여기서 빼는 거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맞다. 끝났네. 이제 항등수처럼 풀면 되겠죠? 그래서 4차 같다. A는 2. 3차 없죠? 그럼 B는 몇 나와야 돼? 0. 2차도 같다. 2분의 C-A는 2분의 5. 1차 없죠? B가 0이나 있어. 끝. 그 다음에 D-C는 A랑 같다. 그럼 A 구해주면 C 구해주죠. 그쵸? D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GX 구하래요? ABC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머지 개수는 상관없죠? 이렇게. 그래서 C가 뭐 나오냐? 여기 2 집어넣으면 오늘은 뭐였지? 2분의 9 C9네요. ABC 다 찾았죠? 따라서 GX는 2x제곱 플러스 9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다항 함수라는 조건 그리고 차수 비교 이걸 통해서 우리는 gx의 개수들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359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네. 최고 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0은 0, fk는 0, f'k는 0. gx의 단수를 만들어준다. 가지고 와라. 자, 앞에 봐봐. 얘 앞에서 설명을 하긴 했어. 자, 일단 함수가 두 개가 0이래. 이 fx는 뭐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x랑 x-k 이거 일단은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k가 미분계수도 0이래. 그럼 x-k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값도 0이면 인수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접하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함수값이 0인데 미분계수도 0이면 x축하 뭐 하고 있어야 돼? 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그래프가. 그렇지? 그럼 접하고 있다는 건 무슨 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근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인수 무조건 두 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고 차이가 1이라 했으니까 이 세 개의 조건을 보고 fx를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앞에서도 우리 한번 했었어. 자, 그럼 G'X 한번 볼게요. 여기 G'X 보이시나요? G'X 한번 써볼게요. 잘 보면 우변에 있는 거 봐봐요. 우리 얘 어떤 거 미분하면 요런 꼴로 나올까? 우변에 있는 거? XFX 미분하면 이런 꼴로 나오는 거 아니야? 곱미분 해갖고? 그쵸? 그러면 5개 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우변에 있는 거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X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좌변도 지금 미분한 상태고 우변도 지금 미분한 상태니까 양변을 그냥 부정적분 해버리면 미분이 사라지는 거죠. 원래 함수 들어가네. 그럼 gx는 우리 뭐라고 풀 수 있어? x, fx에다 적분함수 c를 더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 fx를 작성해놨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가 인수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그럼 얘는 0에서도 뭐 한다는 거죠? x축과 접하면서 간다는 거지. 근데 k가 양수가 돼 있나? 양수가 돼 있네. 그럼 4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gx의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괜찮죠? 물론 이제 적분함수 c 때문에 여기 x축은 아니야. c가 없으면 x축인데 여기 c가 생겼기 때문에 y는 c에서 접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죠? 이게 없으면 원래 x축에 접하는 거잖아. 그치? c가 생겼으니까 c만큼 올려줘야지. 그쵸? 근데 거기 볼게요. 극대값은 16, 극소값은 0. 여기 두 개가 극소값 아니에요? 극소되는 위치? 극소값 0이니까 x축이 되네. 그 c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되는 걸 확인하시겠네요. 그 다음 극대값이 딱 봐도 어디야? 여기 가운데겠죠? 2분의 k지. 그래서 2분의 k를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몇이라고 나와있어요? 16이다. 여기 16. 그래서 요거만 해주면 돼요. g 2분의 k가 16이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g 4분의 k. 그럼 이거 이용해서 넣어서 계산하면 k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k값 구한 다음에 4분의 k 다시 넣어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분 계산이었고 넘겨서 정적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정적분은 결과가 함수였어, 상수였어? 얘들아, 부정적분은 결과가 상수로 나와요, 함수로 나와요? 함수로 나와서 계속, 그쵸? 부정적분하면 함수로 계속 나왔어. 근데 정적분은요, 적분 변수가 뭐고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다음 윗끝 아래 그 구간에 따라서 얘가 이제 함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수로 나올 거예요.
어떤 값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내가 다뤄줄 거고 오늘은 웬만하면 다 뭐가 되도록 상수가 되도록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 한번 보겠습니다. 정적분. 오늘 메인 파트 정적분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써볼게요. 정의라고 돼 있어. 정적분의 정의. 정의니까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볼게요. fx가 있고요. a, b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fx는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을 뭐라 하냐면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뭐라 해주냐? 뭐라 해준대? 이렇게 쓴대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똑같아. 그리고 요렇게까지만 쓰면 그냥 부정적분이죠. 그쵸? 여기서 뭐만 추가되냐면 이렇게 구간이 생겨봐요. 자, 이걸 뭐라 하냐? 거기 용어가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보면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하고 a를 무슨 끝? 아래 끝. b를 무슨 끝? 위 끝. 단순하죠? 아래 있으니까 아래 끝, 위에 있으니까 위 끝. 구간이야 구간. 적분 구간이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 끝, 아래 끝 이렇게 적분 구간을 이렇게 우리가 인테그럴 안에 집어넣어주면 얘를 부정적분 아니라 정적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적분 한다. 정의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정의에 대한 그 개념이 뭐로 돼 있냐? 넓이로 정의해 줍니다. 우리 정적분은요 넓이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볼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경우가 세 가지예요. 한번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A, B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A, B 이렇게 돼 있고, A,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fx,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다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알겠죠? 구간 상관없이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x축 위쪽으로 fx가 있는 경우에는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은 뭘 의미하냐? 이 넓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얘들아. 이거 정의야. 이거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정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원래 이게 그 구분구적법이라 해서 미적분 2에서 배우거든요. 그거 가지고 원래 끌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뭐 극한의 뭐 급수 이런 거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 원래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얘는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이제 미적분 1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그냥 정의를 했어. 문제 그 교재에서는. 나중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보다 여기다 넓이 S면 S를 그냥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는 이제 f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 뭘 의미하냐? 자, 이 넓이가 S야. 근데 x축 위쪽에 있었죠. 근데 얘는 x축 어느 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지. 그러면 얘가 원래는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밑에 있으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도요 음수로 나와요. 그래서 넓이 자체가 S면 이게 마이너스 S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에 걸쳐 있는 경우 볼게. fx가 얘도 아니고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를 보는 거야. 걸쳐 있는 경우. 그럼 이 넓이를 S로 잡고 이 넓이를 선생님 T로 잡아볼게요. 그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은 이 S 부분은 그대로 S라 써주고요. T 부분은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 가지고 정적분의 계산이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적분과 넓이 관련된 거는 뒤에 또 나오거든요. 오늘은 배우지 않고 아마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 알겠죠? 이게 정적분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박스 밑에 잠깐 볼게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부정적분 인테그랄 fx dx는 x에 대한 함수.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맞아 아니에요? 이거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 밑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상수이다. 결과가 어때 그러면 다르죠. 부정적분은 항상 함수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정적분은 어떤 경우는 상수가 나오고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경우는 함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a부터 b까지 fx dx에서 적분 변수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즉, 그 밑에 밑줄 a부터 b까지 fx dx, a부터 b까지 ft dt, a부터 b까지 fy dy. 변수를 바꾸더라도 어차피 결과가 상수로 나올 거니까 함수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가 상수로 나온다는 건 문자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지. 지난 시간에 제가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다르면 같다 해서 다르다 했어요. 다르다고 제가 그때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바꿔도 돼. 그럼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문자가 다를 때는 같은 문자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지. 정적분일 때만 말하는 거야. 정적분일 때. 됐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지워도 될까요? 지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오늘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오늘 좀 개념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풀 시간도 주긴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가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다음일 때 정적분 a부터 b까지 fx dx의 정의 또 정의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 두 개로 나누고 있죠? 같을 때랑 그다음에 클 때. 자, 같을 때는 어떻게 정의는데요?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요 0. 개꿀이죠? 윗끝 아래 같은 건 0으로 그냥 취급하면 된대. 개꿀이네. 그 다음에 윗끝과 아래끝을 바꾸면요 뭐가 된대요? 앞에 뭐가 생긴대요?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적분과 미분의 관계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달라. 자, 봐봐. 또 막 뒤에 보면 176쪽에 177쪽이네요. 177쪽에 확인하기 1번 해갖고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 증명하는 게 쭉 나오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렇게 하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볼게. 함수 fx가 실수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단만족한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미분 다시 할게요. 적분한 걸 미분하면 안에 있는 함수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 했지? 적분 함수 c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이렇게 윗끝 아래끝 적분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적분 구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방금 정적분의 의미는 뭐라 했어? 정의는 뭐라 했어요? 이 구간에 해당하는 넓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했었잖아, 그치? 넓이였어.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게. 큰 경우 여기 a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b가 있고 x가 있겠지. 그럼 a부터 x까지 정적분 하라는 뜻은 이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냐? 넓이를 구하는 거지. S, X라 되겠습니다. 왜냐면 A는 고정되어 있고 X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X는 계속 변합니다. 거기 첨부 177쪽 보면 돼요. 177쪽에 보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똑같이 썼네. 똑같았죠. 이렇게 A부터 X까지 정적분한 거는 SX다. 증명 한번 하고 지울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게 한번 쪼개볼게요. 잘게 쪼개보면 여기쯤에 델타 x만큼 더 가보는 거야. 델타 x만큼. 여기가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델타 x. 그리고 나서 델타 x는 그 증가한 넓이에 대한 증분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지. 요만큼. 델타 s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델타 s.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요만큼의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만큼의 직사각형 넓이보다 어때요?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간격이 조금만 좁을수록 요 모양이 자 다시 요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간격이 더 좁아져 안 좁아져? 더 좁아지겠죠? 더 좁아지면 이 모양이 좀 더 촘촘해지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더 가까워졌어. 그러면 요 직사각형에서 요 직사각형이니까 요만큼의 지금 간격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더 좁아진 거죠. 그럼 더 가까워지면 저 영역이 거의 뭐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지겠죠. 넓이 자체가. 그럼 그냥 이 직사각형 넓이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 델타 S 넓이랑 같다고 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간격의 차. 그래서 요거를 이제 m으로 잡고 스몰 m, 요걸 라지 m으로 잡아주면 델타 S라는 넓이는 뭐보다는 요 간격 요 델타 X에다가 m 곱한 거 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델타 X에다가 라지 m 곱한 거 보다는 뭐다? 여기 사이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표현돼 있어요. 등호는 뭐 안 붙어도 되고 붙어도 되고 델타 X로 나눠요. 이거를 나눠주면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은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어디로 보내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는 거지. 델타 x를 0으로 보내줘요. 관계 더 좁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스몰 m도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값을 확인해줘야 되고 라지 m도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확인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두 값이 어떻게 되니? 이 간격이 좁아지면 이 라지 m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두 값이 어떻게 되죠? 같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같아져요. 그 값이 같아진다는 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아지는 그 순간의 값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스몰 m 여기 스몰 m에 대한 함수 값은요. 이 x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x를 집어넣었으니까 fx. 따라서 이거를 0으로 보내면 얘도 fx로 가고 얘도 fx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간다? fx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델타 s를 델타 x로 나눈 걸 델타 x로 0으로 보낸다는 건 얘는 s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 sx 나와 있죠. 그럼 얘 미분한다는 뜻이야. 뭐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얘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 즉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죠? 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렇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근데 이거보다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마지막 개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 자, 두 함수 f 이제 이걸로 우리가 주로 계산할 거예요. 우리 이제 문제 풀 때 주로 이걸로 계산할 거예요. 함수 fx가 두 실수 ab를 포함한 어떤 윤리 구간에서 연속일 때 fx의 한 부정적분은 라지 fx. 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다음과 같다.
라고 적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거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 스몰 fx를 어차피 적분해줘야 되거든요. 적분하면 라지 fx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윗끝 아래끝을 빼서 계산해준다는 거지. 이거 뭐라 한다 문제에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은 페이지 177쪽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미 요거를 다뤘잖아, 그렇지? 요거를 다뤘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얘를 다뤘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해볼까? 요걸 밀고해볼게요. 자, 아까 이 SX가 뭐라 했지? SX가 이거라 했죠? 요거 뒤에 있는 게 SS라 했지? 그래서 미분하면 맞냐? 맞지? 미분하면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왼쪽에 이제 써놨어. 이렇게. 그럼 이제 넣는 거야 여기다가. 봐봐. A부터 B까지잖아. 그럼 여기 뭐 넣는 거죠? B 넣는 거죠? B. 그쵸? B 넣는 거야. SB. 이거 하는 거죠. SB. 근데 이게 뭐야? 여기 보면 잠시만. 어떻게 시켜주지? 다시. 자, S 미분한 게 스몰 fx가 된다는 거는 아까 뭐라 했어?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 했죠. 이 말은 sx랑 라지 fx랑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원래 sb랑 같아요. 그럼 fb랑 같은 거지. 맞죠? 근데 우리 SA는요 A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거니까 0 아니야 0? 0 그렇죠? 0은 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다 추가해주는 거야. SA랑 FA랑 같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SA를 빼고 더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랑 좀 다르게 증명해봤어.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분 계산해 줄 거예요. 정적분. 그래서 스몰 f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 해라 라는 뜻은 이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b 집어넣고 a 집어넣어서 빼는 걸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이거 부정적분하면 우리 원래 적분상수 c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두 개를 우리 뭐 할 거야 지금? 뺄 거지. 그럼 얘도 적분상수 c가 있을 거고 얘도 적분상수 c가 있겠죠? 두 개 빼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겠네. 그래서 우리는 적분상수를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요거는 적분상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좀 차이가. 그게 이제 앞에 거랑 좀 달라. 그래서 175쪽에 동그라미 1번 일단 1번부터 볼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밑줄 A, B의 대소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윗끝이 큰지 아래끝이 큰지 그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쭉 봤을 때 마지막 정적분의 계산에서는 적분상수 C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 정적분했을 때는 적분상수 C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뜻이야. 부정적분할 때만 쓰는 거야. 부정적분할 때만. 하나만 개념 더 하고 시작 가겠습니다. 아니네요. 두 개 더 해놨네요. 맞네요 엄청. 정적분의 성질. 읽어봐. 상수배 실수배 여기 실수배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하기 빼기
이 두 개는 증명 안 털려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충분히. 부정적분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이거는. 근데 3번만 좀 보기 3번만 좀 보면 얘를 이제 구간이 바뀌어요. 자 더해서 구간이 다르죠. 여기 있는 위끝 아래끝 구간이 달라. 근데 하나 합쳐져요. 뭐가 사라졌니? 이 둘 다 있는 C가 사라졌죠? 자, 이 말은 여기 있는 윗끝, 여기 있는 아래끝이 이렇게 같아지면요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죠. 요거 볼게요. 자, 얘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라지 FC에서 라지 FA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정적분하면 라지 FB에서 라지 FC를 빼면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더하래. 그럼 라지 FC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그럼 순서만 좀 바꿔주면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는 거니까 얘랑 어때요? 같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함수는 같아야 돼. 근데 구간이 지금 뭐가 되면 요 윗끝과 그 다음에 요 아래끝이 같아지면요 요 아래끝이 아래끝 윗끝이 윗끝 그대로 간다는 거 좀 이따가 계산할 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 구간에 따라 다르게 돼 있으면 구간별로 끊어서 해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 지금 자 합칠 수 있다라는 거는 뭐야? 거꾸로 생각하면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니? 자 마지막 6번. 구간에 따른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 함수 fx가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도 할게요. 유형은 못 풀렸네. gx 뭐 hx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x가 c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c 이상일 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정적분하래요. 근데 얘 a, b 사이에 c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럼 c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돼. 따라서 a부터 c까지 함수랑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함수를 둘 다 fx긴 한데 fx 대신에 뭐라 쓸 수 있어? c보다 작으니까 gx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c보다 크니까 hx로 바꿔서 이렇게 구간에 다르게 이제 함수를 다르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fx긴 하지만 구간마다 함수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따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정적분은 좀 어려워.